안녕하십니까. 예, 손님 모으고 다니는 손모다 에릿입니다. 예, 오늘은 블로그 대행을 맡기셨는데, 그 대행사에서 일을 잘 못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성과가 잘 안 나시는 이제 사장님들이 봤으면 하는 영상이고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블로그 작업하나 하는 데에서 이제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 작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의 어떤 기술력에 대한 오픈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페셔널한 회사들은 이 방법에 유사하게 작업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고 이 내용 자체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그 대행사에는 이제 초짜 대행사이기 때문에 빨리 계약을 해제하시고 제대로 된 대행사로 옮기시거나 예, 작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안내를 드릴게요. 예. 우선 이제 제가 미리 적어는 놨는데요. 일단은 광고 대행을 이제 맡기시겠다고 하시면 일단은 그게 이제 건바이 건이냐 아니면 이제 브랜드 블로그냐에 따라 다른데요. 여기서 지금 건바이 건이라는 거는 그냥 체험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맛집 종류 또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분당에 있는 야탑 아니면 광주에 있는 뭐 황금동 아니면 뭐 대구에 있는 동성로 뭐 이런 데서 장사를 하시게 되면 키워드가 많아봐야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구 맛집, 대구 삼겹살, 아니면 동성로 맛집, 동성로 삼겹살, 뭐 동성로 데이트 코스, 동성로 술집, 뭐 이런 계열로 하게 되면은 10개에서 뭐 20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 음식점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뭐 레시피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게 아니고 갔다 오신 분 선발대들의 어떤 후기 내용을 보고 이분들이 평가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그 평가하는 내용이 웬만하면 다 긍정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기보다 실제로 이제 그 사진을 많이 보려고 이제 블로그를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단 계열 말고 실제로 이제 블로그 대행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 미적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죠. 뭐 법률 쪽도 굉장히 있고요. 부동산 투자 뭐 이쪽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우리 뭐 로컬 매장에 속하는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 그리고 뭐 미용실도 아까 맛집이랑 비슷할 것 같네요. 그런 거 말고 뭐 복합기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수리점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브랜드 블로그라는 거를 운영을 해서 핵심 키워드들이 뭐 그 거기도 한 20개 정도 내외 정도 되겠지만 대부분 이제 서브 키워드라고 하는 것들이 작아도 뭐 200개, 많으면 뭐 500개에서 1000개 넘어가는 그런 업종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업종들은 블로그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이제 브랜드 블로그 형태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 정도 운영하시면 안 되고요. 병원 같은 경우라면 제가 권장드리는 수량은 뭐 최소 3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서브 키워드들이라는 게 뭐냐면 그 고객들이 우리가 그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딱 핵심 키워드 그걸로만 검색을 할 것 같지만 고객들이 다 문해력도 다르고 문해력이라는 건 이제 국어 실력이겠죠. 쓰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연상되는 검색 단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색했을 때 우리 매장에 관련된 우리 회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챙기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챙기셔야 되는 영역이 네이버의 입장이 있고요. 실제로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적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일맥상통하기도 하지만 약간 괴리감이 있는 영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그 맡기신 대행사에서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행사에서 이미 견적을 받을 때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키워드 선정을 같이 합니다. 키워드 선정을 해서 물량을 어느 정도 해야지 성과가 나고 그 업종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양이 정해지는데 그 양을 이만큼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고객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견적 때부터 이제 그 설계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청소 업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세탁소라든지 이런 게 뭐 그 해당 일부 지역 이제 국제성이 있다 그러죠. 로컬 매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느 지역을 벗어날 수 있나요? 벗어나서 서비스를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청소업체를 찾으시는 분이 저기 분당에 있는 청소업체가 강남에 갈 수도 없겠지만 실제로 분당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강남까지 와서 일을 하라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게 로컬 매장이냐 전국 상대냐 예를 들어서 저희 업체 중에 이제 복합기 업체가 있는데요. 전국 상대까지는 아닌데 대충 한 대전 정도까지는 내려가서 업무를 다 보시거든요. AS 센터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국 관련 키워드이거나 아니면 키워드 자체가 굳이 지역 키워드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이제 서울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이거나 예를 들어서 저희 업체 중에 이제 웨딩 업체라든지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굳이 이제 지역 키워드로도 이제 작업을 하게 되지만 전국 키워드로도 작업을 해서 뭐 부산이라든지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올라와서도 이용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는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상품인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서비스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스 업종이라 그래서 온라인에 분명히 판매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 어떤 링크가 있는 이제 상품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제작 상품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제작을 해서 배송을 해주거나 이런 상품인 경우와 서비스인 경우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청소 서비스라든지 뭐 AS 서비스라든지 뭐 그 컴퓨터 수리 관련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게 DB 형태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DB 형태라는 거는 부동산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되게 많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고객이 유입이 돼서 이거를 2차 TM을 하거나 아니면 대면 상담으로 유도를 해서 크로징이라는 영업 크로징을 해서 성과를 내야지만 결국엔 매출과 연결되는 업종을 DB 업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까 전에 얘기한 이제 상품이냐 커머스 업종이냐 DB 업종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로징을 주로 해야 되는 업종인 경우는 블로그 내용 자체가 이미 퍼스널 브랜딩처럼 가는 것도 좋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자체에 대한 브랜딩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을 퍼스널 브랜딩으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병원 자체를 브랜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전화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와서 크로징하는 것도 의사 선생님들이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런 DB 업종들은 해당 업종에 실제로 어떤 정보를 보기 위해서도 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걸 이용하신 이용객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이 저간여 업종이냐 고간여 업종이냐 아니면 저간여에 가까운데 약간 고간여 성향도 있는 건지 아니면 저간여 업종인데 고간여에 가까운지 이제 약간 네 단계 정도로 나눠서 이제 볼 수는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저간여냐 고간여냐 나눠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간여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흔하게 이용하는 아니면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업종이거나 상품일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가격이 단가가 낮다 보니까 고객이 굉장히 심도 있게 이걸 검토하는 것 자체가 좀 피로감이 있어서 그냥 휴리스트에게 의해서 그냥 어림지경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인 경우가 이제 저간여 업종이라고 치고요. 예를 들면요, 점심에 뭐 짜장면 하나 먹으려고 하거나, 뭐 여자분들은 미용실 운영하는 게 대부분 고간여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특히 저처럼 연배가 좀 있는 40대 이상의 분들은 아주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아무 미용실 가서 그냥 커트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간여겠죠. 뭐 요런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간여 상품은 부동산이라든지 성형외과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것들 중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지만 또 일생일대에 몇 번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이거나 아니면 자동차 구매나 뭐 집 구매, 그 하우스 구매처럼 한 번 이거를 실수했다가는 너무 큰일이 벌어지는 영역은 고관여겠죠. 이런 경우는 실제로 정보들을 많이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그 블로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칼럼 리스트나 아니면 그 업계 종사자인 것처럼 대행 업무를 해서 작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글을 읽었을 때 이게 의사분이거나 아니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직접 썼거나 할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전문 지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라 이 부분들 챙겨서 작업을 하시는지 그리고 고객이 단발성으로 이거를 보고서 구매를 하는 건지 물론 고강여 저강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이 후기성 내용으로 주로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주로 정보 형태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광고 형태로 그냥 광고를 쓰면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방향에 따라서 블로그를 작성하는 난이도가 정해지고 그 난이도에 따른 블로그 개수를 몇 개를 할 건지 그 수량에 따른 어떤 내용이 정해지면서 이제 견적이 정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후기성으로 주로 해도 되는지 정보용으로 해도 되는지 이 내용도 없이 대부분은 저가형으로 뭐 한 달에 뭐 10개 20만 원 30만 원 해줍니다라는 이런 대행사들을 보면 이런 설명들을 기초적으로 하질 않아요. 하지 않고 받아서 무조건 후기성으로 합니다.
무조건 후기성 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뭐 법률 회사라든지 부동산 뭐 관련된 포스팅을 맡기시거나 이럴 때는 이런 정보용으로 작성이 가능한지를 꼭 검토를 하시고 맡기셔야 되는데, 그냥 이제 맡기시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이거 가지고 실갱이를 하고 결국엔 계약 해지가 되는데, 결국에는 의뢰를 뭐 받아서 작업한 대행사도 손해가 나겠지만 의뢰하신 이제 업체 측에서도 이제 그런 실갱이하는 가운데 에너지가 다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꼭 이 부분도 검토를 잘 하시고 맡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즌 상품인 건지, 그래서 시즌 상품인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고요. 가격대가 높은지, 아까 전에 고관여하고 관련돼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결제 포인트 타이밍이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크로징을 별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블로그를 바로 읽고 이분이 거의 90% 정도 결제를 할 생각으로 DB가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발가락 정도만 담그는 고객들 DB만 계속 생성을 해서 결국에는 이거를 상담을 하시는 뭐 코디네이터 분이나 TM 요원 분이 크로징 기술로 이거를 그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업계인지, 어떤 결제 포인트 타이밍이 언제인지에 대한 고객 연구가 돼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얘기 말씀드린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챙기셔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고, 작업하는 가운데 사실 이제 내용 자체나 전문 지식은 당연히 클라이언트 쪽에서 다 알지만,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받아서 이 자료를 잘 가공을 해서 포스팅에 녹일 수 있는 회사인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결과물을 보고 나서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간혹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기존 작업에 대한 레퍼런스를 보여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레퍼런스를 뭐 보여줄 수도 있지만 때론 그거를 대행사 입장에서는 별로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기피하는 상황이고, 사실은 기존 레퍼런스로 그 같은 동종업계의 상품을 작업한 거를 보여주는 거면 뭐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어서 리스크를 안고 어느 정도 이거를 껴안고 그냥 작업을 한 3개월 정도는 시켜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맡기실 때 한 달, 두 달 정도는 안 되고요. 왜냐면 그건 저희도 안 됩니다. 왜냐면 시행착오가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대행사들도 블로그 대행을 저희도 맡아서 뭐 기존에 해본 업종이라도 또 요청하시는 니즈나 또 같은 업종인데 타겟이 또 살짝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견적 규모가 좀 달라서 저희가 이제 지금 얘기한 후기성과 정보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작업 난이도가 달라서 견적이 다르거든요. 어쩔 수 없이 견적을 낮게 책정된 데는 후기형 스타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아까 이제 결제 포인트 타이밍이라는 거는 뭐냐면, 고객들이 어차피 그 블로그에 글을 굉장히 심도하게 읽고 감동을 받아서 뭐 의뢰를 하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업체를 찾으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청소업체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뭐 저희 뭐 특수 청소하는 업체가 있는데 뭐 그런 업체라든지 아니면 철거 업체라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럴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편하게 이제 유튜브로 뭐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지인한테 말하듯이 그냥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드렸으니 이 얘기하는 내용을 블로그 작업하는 회사에서 모른다. 그 포스팅의 종류 장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살짝 읊어드리긴 했는데요. 공지사항형, FAQ형, 그리고 이제 주로 4개가 있어요. 정보형, 광고형, 수기형, 후기형. 후기형하고 수기형은 이제 인칭이 좀 달라요. 수기형은 이제 엔지니어분 입장에서 경험했던 걸 쓰는 건데, 거기에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장르인데 이런 정보 내용조차도 모르거나 아니면 IP 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이러면 그 블로그 회사들이 대부분 그냥 주먹구비식으로 블로그 작업이라는 게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냥 너도 나도 블로그 대행 작업에 대해서 뭐 프리랜서 분들부터 해가지고 작업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좀 더 완벽하게 경력이나 연역이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그 블로그 회사들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내용 그대로 다 알고서 작업을 하고 실제로 성과를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히 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된 블로그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